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고, 자, 오늘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한번 봐야겠죠. 네, 그거 보기 전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68페이지에 있는 더 알아보기, 요거 좀 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농산물 가격 파동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파동이라 하면은 떤 해에는 농산물 가격이 막 폭등할 때가 있어요, 그죠? 혹은 또 어떨 때는 보면은 값이 폭락할 때 있다는 거죠. 그런 뉴스를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뭐 폭락할 때는 수확을 포기해서 버리는 거죠, 아예. 혹은 이제 폭등할 때는 또 뭐 금배추가 돼가지고 아주 뭐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막 이런 거를 보는데, 자, 이런 어떤 농산물, 배추값 같은 이런 농산물 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하는 데 있다? 자,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즉 바꿔 말하면은 이게 이제 필수품에 가깝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필수품에 이제 성격이 강하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크게 줄일 수가 없고, 반대로 또 떨어졌다고 해서 또 갑자기 소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변화의 수요량의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이제 비탄력적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이제 비탄력적인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비탄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농산물은 일정 기간 어떤 생산을 하려면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기간이 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는다고 해서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또 수요가 준다고 해서 갑자기 줄일 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풍년이 되면 오히려 가격이 폭락합니다. 공급 과잉으로. 반면에 이제 흉년이 들면은 오히려 가격이 또 폭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그래프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일단 농산물이 이제 수요든 공급이든 다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프 모양의 기울기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기울기가 좀 급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왜냐면 이제 탄력적이라는 거는 이 수평선에 가까워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탄력적이 되죠. 왜냐면 이렇게 만약에 수평선이라면 이게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마찬가지로 이제 공급도 이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도 조금 이렇게 기울기가 급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풍년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공급이 증가하면은 자, 가격이 폭락해서 오히려 농가 수입은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자, S0에서 S1으로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P0에서 P1으로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애초에 판매 수입은 요거죠. 요칸. 그러니까 1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공급 증가, 풍년일 때는 오히려 가격이 P1으로 내려가니까 요 네모 2 더하기 3 요게 판매 수입이 되는 건데, 오히려 1 더하기 2가 2 더하기 3보다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풍년이 들면 오히려 농가 수입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교과서 우리 69페이지, 자, 69페이지에 있는 더 알아보기도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자, 이거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의 변화. 자, 그래서 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으로 했는데, 일단 이제 비탄력적일 때하고 탄력적일 때가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자, 보통 판매 수입을 늘리려면, 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판매 수입의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자, 탄력적일 때는 오히려 가격을 내리는 것이 더 판매자 수입을 늘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은, 일단 자, 그림에서 가격이 P0일 때 판매 수입, 즉 P0일 때 판매 수입은 자,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자, 1과 2를 합친 면적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자, P1으로 이제 인상이 되면은 수요량이 Q1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자, 그때 자, 판매자의 수입은 사각형 1 더하기 3이 되겠죠.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보다 더 넓어졌죠. 그래서 가격 인상 전의 수입이 사각형 1 더하기 2보다는 비탄력적일 때는 늘어난 거 1 더하기 3이 더 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 자, 가격을 높였으면 이제 가격 인상률이 있겠죠.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요량은 줄 텐데, 수요 법칙에 따라서 자, 수요量감소율이 있을 텐데, 자, 이쪽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 감소율이 작으니까 따라서 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 총 수입의 증가분이 자, 수요량 감소로 인한 총 수입 감소분보다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자, 이쪽이 크기 때문에 자, 판매자의 수입은 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판매 수입이 는다는 거죠. 이거는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인상이 판매 수입이다. 자, 반면에 이제 탄력적이라면 기울기가 이제 더 완만해졌죠. 그죠?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니까. 자,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가격이, 자, P0일 때 판매 수입은 역시 1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죠? P0일 때는. 자, 그러다가 가격을 P1으로 인상하면은 1 더하기 3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오히려 판매 수입이 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인상 전의 수입보다 이게 더 좁아요. 인상 후가. 그래서 자,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에는 자, 가격 인하율보다 수요량 증가율이 크다 이겁니다. 이 말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어쨌든 인상이라고 얘기해놓고 인하라고 했단 말이죠. 따라서 자, 가격을 인하시켰을 때 총수입의 감소분보다는 수요량 증가로 인한 총수입의 증가분이 크기 때문에 자, 판매자의 수입은 감소한다. 이게 틀렸어요. 감소가 아니고 자, 증가한다 라고 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인하했을 때 그로 인해서 총수입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가격 인하율이죠. 그거보다는 수요량이 늘어나는 거. 가격이 인하되면 수요량이 늘 거 아닙니까? 그죠? 수요량의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인하했을 때 판매자 수입은 우리 교과서 틀렸습니다. 감소가 아니고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인상, 탄력적일 때는 가격 인하했을 때 판매 수입이 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봤기 때문에 개념이 똑같아요. 단지 이제 수요냐 공급이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우리 책으로는 이제 여기가 70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정의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가격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공급량이 얼마나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의 지표.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수요로 바꾸면은 수요량이 되겠죠. 그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ES라고 그러는데 Elasticity of Supply가 되겠죠.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ED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ES가 되고 자,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격이 변했을 때 이 공급량을 많이 늘릴 수 있고 혹은 많이 줄일 수가 있다면 그건 탄력성이 큰 거죠. 반면에 그렇지 못하다면 비탄력적인 거죠. 그래서 자, 생산이 신축적이지 못할수록, 즉 생산 설비를 쉽게 늘리지 못할수록, 즉 재화의 존재량이 제한적일 때 이때는 이제 비탄력적이죠. 왜냐하면 가격 변화에 그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반면에 자, 생산이 신축적일수록, 그다음에 생산 설비를 쉽게 늘릴 수 있을 때, 재화의 존재량이 많을 때는 탄력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농산물과 공산품을 이제 비교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농산물이 비탄력적이고 공산품이 일반적으로 탄력적이죠. 물론 이제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주면 되는데 자, 모든 변화율은 이렇게 구해요. 그죠? 변화 전, 공급량의 변화율은 변화 전 수량분의 변화 후의 수량 빼기 변화 전 수량. 그 다음에 가격 변화율은 변화 전 가격분의 변화 후의 가격 빼기 변화 전 가격. 자, 모든 변화율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요에서도 쌤이 이야기했지만 이거 자체를 물어보나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모든 변화율을 구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구하기 때문에 자,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ES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준 것이다. 즉 결국은 가격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냐. 우리가 이제 수요에서는 이제 절대값을 써줬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수요량의
변화 방향하고 가격 변화가 반대 방향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공급은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이 줄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여기서는 절대값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유형을 또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거 수요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으니까 뭐 헷갈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가지의 유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이제 ES가 무한대인 경우, 즉 완전 탄력적인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미세하게 변화해도 거의 변하지 않아도 공급량은 무한히 변동한다. 그래서 우리 ES의 식이 아까 뭐였습니까? 이거였잖아요. 그죠? 이 공급량, 자, 변화율을, 자, 뭐로 나눠준 거였다? 가격 변화율로 나눠준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분수꼴에서 수학적으로 이게 무한대가 되려면 뭐가 0이어야 되죠? 밑에 이 분모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분모가 0일 때, 즉,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공급량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완전 탄력적인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탄력적이 되려면 ES가 이제 1보다 크면 탄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분수꼴에서 어디가 커야 됩니까? 분모 분자 중에서 이 분자가 커야지 이 값이 1보다 크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격 변동률보다 공급량의 변동률이 크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ES가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이제 같을 수 있어요. 그죠? ES가 1인 경우인데, 여기에 이제 단위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분수꼴에서 단위 탄력적이 되려면 공급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 변동률과 공급량 변동률이 같았을 때, 그때 단위 탄력적이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탄력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ES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았을 때, 이때 이제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때는 이 분수꼴에서 분모 분자 중에 어디가 커야 됩니까? 1보다 작으려면 자, 분모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 변동률이 공급량 변동률보다 큰 경우 그랬을 때 자, 비탄력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ES가 0이다. 즉 0이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 이거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는다. 즉 이 분수꼴에서 분자가 0일 때죠. 그죠? 이 분자가 0일 때 ES가 0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 유형을 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저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유형하고 똑같아요. 그 식도 똑같고 단지 이제 수요량이냐 공급량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네, 수요 때와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 ES의 유형을 또 역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예, 똑같아요. 유형이 단지 이제 수요 때는 수요 곡선으로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설명했다면 자, 공급은 이제 우상향하니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갖고 이야기하는 것만 다른 뿐이죠. 그래서 Y축의 가격이고 자, X축의 공급량이라고 했을 때 자, P고 Q라고 했을 때 일단 자,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즉 ES가 자 0인 경우를 한번 보자는 거죠. ES가 0인 경우는 자, 똑같아요. 그때도 수직이었어요. 수직. 이런 수직선의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즉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량은 여기 고정돼 있잖아요. 공급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분모 분자 중에서 어디가 0인 거죠? 이쪽 분자가 0인 거죠. 여기가 뭐냐면 공급량 뭐였죠, 여러분? 여기가 공급량 변화율이었고 자, ES는 그 다음에 분모가 이제 가격 변화율인데 가격 변화율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거는 이 분자가 0일 때니까 여기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완전 탄력적인 거, 즉 무한대인 경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ES가 그러면 자, 무한대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역시 공급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이 나타나는 거고, 그죠? 우리 분수꼴에서 이 분모가 0일 때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가격이 아주 미세하게 변해도 공급량이 무한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ES가 이제 무한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ES가 1인 경우, 즉 단위 탄력적인 경우잖아요. 그죠? 그때는 언제냐? 여기 정확하게 이 45도, 자, 45도를 지나가는, 자, 이런 공급 곡선이 있을 때 ES가 1이 되겠죠. 즉, 공급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같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ES가 자, 1보다 작은 경우잖아요. 그죠? 0보다는 크고, 즉 비탄력적인 경우는 거죠. 그래서 자, 0과 1 사이니까 여기가 비탄력적인 경우가 이렇게 될 테고요. 그다음 이제 4번은 이제 탄력적인 경우죠. 그죠? ES가 자, 1보다 큰 경우. 왜냐면 1과 무한대 사이니까 1보다 크겠죠. 그죠? 그래서 역시 이 수요 때랑 마찬가지로 자, 기울기가 이제 완만해질수록, 즉 수평선이 무한대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 ES가 커지는 거고, 기울기가 급해질수록, 즉 수직선에 가까워질수록 ES가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뭐 수요 때랑 똑같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재화의 성격에 따라서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거랑 보시면은 일단 이 재화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생산 기간이 짧거나 혹은 이제 보관이 용이하다. 그 말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생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 ES가 크지겠죠.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대로 이제 생산 기간이 길거나 보관이 좀 어렵다면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공산품하고 자, 농산물을 비교해 보면 자, 공산품이 탄력성이 크고 농산물이 일반적으로 작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공산품도 이제 공산품 나름이에요. 그죠? 어떤 공산품은 탄력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조선 같은 배 있죠, 배. 자, 배 만드는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크다고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생산이 길잖아요. 뭐 보관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공산품이 농산물보다는 탄력성이 크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생산 조건을 본다면은, 자, 생산 설비 규모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간에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수록 탄력성은 당연히 커지겠죠. 그죠? 자, 반대로 이제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많다면, 아마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존재 특성인데, 자, 토지라든가 뭐 골동품, 미술작품 이런 거는 이제 존재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공급이 이제 완전 비탄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골동품 같은 거 혹은 미술작품 같은 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뭐 이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골동품이나 미술작품 같은 거, 물론 뭐 토지도 이제 뭐 엄밀히 말하면 어떤 지역의 어떤 토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라고 할 수는 있겠죠. 자, 우리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자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교과서에 70페이지네요. 70페이지에 있는 생생탐구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이 판매 수익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자, 공연 자료를 이제 분석해 봤더니만, 자, 뮤지컬이 관람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이제 직장인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우리 책하고 약간 다른데, 자,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제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직장인들은. 반면에 이제 대학생들은 탄력적이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바꿔 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들이 수입이 있으니까 대학생에 비해서는 꼭 뭐 이거를 봐야겠다 마음 먹으면 대체로 본다는 거죠. 가격 변화에 좀 둔감하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대학생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좀 적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자, 비탄력적일 때 판매 수입을 늘리려면 어떻게 되죠? 비탄력적일 때 판매 수입을 늘리려면 가격을 어떻게 됩니까? 올려도 여기는 얘들은 오기 때문에 올려야 돼요. 올려도 보러 온다 이겁니다. 비탄력적이니까. 반면에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는 탄력적이니까 여기는 올리면 안 돼요. 여기는 가격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관람객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니까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직장인은 비탄력적이니까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 작다? 자, 작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올려야겠죠. 자, 반면에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는 탄력적이니까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가격을 어떻게 된다? 인하를 해야겠죠. 자, 결론. 그러면 이제 A석 직장인들 얘들은 올리고 B석 대학생들 얘들은 내려야 된다. 그러면 판매 수입이 늘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판매 수입을 늘리는 방법. 비탄력적일 때는 올려, 탄력적일 때는 내려. 요거를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우리 뭐 예를 들면 명품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죠? 명품 같은 거 올려도 어때요, 여러분? 올려도 사잖아요. 그지? 살 사람 산다 이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상품들은 오히려 이제 세일 기간에 막 할인을 막 왕창 해주면 엄청 또 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우리 이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탈성은 일단 마무리하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1번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자, 대체재가 많은 재화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맞아요, 적어요?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 변화에 수요가 크게 뭐 줄거나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죠. 자, 2번은 뭘까요? 자, 수요가 탄력적인 제품의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 탄력적이래요. 가격을 어떻게 된다? 인하죠. 인하해야 된다. 3번. 자,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공급이 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일까요?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이제 틀렸죠. 자,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은, 자, 대화에서 갑과 을이 생각하는 밑줄 친 미용 서비스의 수요의 가격 상승이 뭐냐. 보시면, 갑은, 자, 미용실에서 수능 수험표 갖고 오면은 할인해준대. 30% 할인. 자, 나도 이야기 들었어.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미용실 사장님은 좋으신 분인 것 같아. 할인하면 판매 수입이 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은, 자, 가격 할인했더니 판매 수입이 줄 거라고 봐요. 반면에 이제 을은 오히려 판매 수입이 늘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격을 어떻게 보냐 이거죠. 자, 할인했을 때 판매 수입이 준다고 본다는 건 이 사람이 뭐라는 거죠? 자, 비탄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 자, 비탄력적일 때는 오히려 가격을 올려야지 판매 수입이 느니까 이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자, 반면에 는다. 자, 가격 할인했는데 판매 수입이 는다라고 봤으면 을은 이 상품이 탄력적인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쓴말 뭔말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거잖아요. 그죠? 자, 가격 할인을 딱 했는데, 자, 갑은 뭐라고 그러죠? 수입이 자, 감소할 거라고 봤어요. 그죠? 자, 반면에 이제 가격 할인을 했는데, 을은 수입이 자, 증가할 거라고 봤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가격 할인일 때 수입 감소는 이게 이제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고, 반면에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비탄력적이고 탄력적이다. 네, 다음 2번 한번 보실게요. 자, 2번은 자, A에서 D자의 가격 변화가 수요량 변화를 나타낸다. 분석 옳은 거. 자,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1번에 A제는 매출액의 변화가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A제를 보시면 여러분 가격 변화요 플러스 10%잖아요. 그죠? 가격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자, 가격 자, 상승률이 10%예요. 그죠? 근데 그때 수요량의 변화는 0이니까 즉 수요량이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요량은 자, 수요량은 불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판매 수입이 어떨까요? 늘겠죠. 왜냐면 이제 가격을 올린 만큼, 즉 10% 올렸으니까 그때 수요량은 불변이니까 10%의 매출액의 증가가 있겠죠. 그죠? 10% 아마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수요량은 변함이 없는데 가격이 10% 올라갔으니까. 이게 틀렸죠. 다음 2번에 자, 비제는 매출액이 증가한다. 비제란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그지? 가격 변화율은 10%. 비제도 역시 가격을 상승했어요. 그죠? 가격 상승률이 10%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비제를 쭉 내려가 보니까 수요량 변화율이 어쨌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바꿔 말하면 자, 이 가격 상승률이 이 수요량이 줄긴 줄었는데 수요량 감소율보다 뭐하니까 크니까 수요량이 감소한 게 10%가 안 되니까 당연히 매출액은 증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네, 그죠? 왜냐면 이제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매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잖아요. 근데 수요량이 줄었다는 건 매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이 크니까 는다는 거죠. 다음 3번에 자, C제는 매출액이 10%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C제를 보시면 뭐가 똑같죠?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이 같아요. 아, 이거는 이 ED가 1이라는 소리잖아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매출액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즉 가격 상승률하고 뭐가 같으니까 수요량 감소율이 같으니까 매출액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죠. 매출액은 이런 경우에는 단위 탄력적이니까 매출액이 불변이 된다는 거죠. 매출액 불변.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자, C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똑같으니까, 그죠?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1이죠. 1. 단위 탄력적이죠. 왜냐면, 자, ED가 1이 되니까. 왜 1인지는 알겠죠? 수요량 변화율하고 가격 변화율이 같으니까. 자, 5번. 자, D제는, 자, 매출액이 증가한다. 자, D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러분, 가격 변화율은 10%가 안 돼. 그죠? 근데, 가격 인상률이죠. 근데 수요량 감소율은 10%가 돼요. 이건 바꿔 말하면 D제 같은 경우는 뭐보다 크다? 이 가격 상승률보다 뭐가 큽니까? 자, 수요량 감소율이 크기 때문에 자, 매출액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겠죠. 감소. 그래서 답이 2번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3번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글에 대한 오름 분석. 자, 땡땡 극장에서 영화 관람료를 5% 인상했대요. 즉 가격 인상이죠. 그 다음에 관객 수의 변화 했더니 남성 관객은 3%가 줄었고 성인 여성 관객은 5%가 줄었고 청소년 관객 수는 10%가 감소했대요. 그죠? 가격 올렸으니까 주는 건 맞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기억에 자, 전체 관객의 관람료 수입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뭐, 요 자료만 가지고는 좀 알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이제 이 극장 전체 관객에서 남성, 여성, 청소년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관람 수입이 증가냐 감소냐는 여기서는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자, 청소년과 달리 성인의 관람료 수입은 증가한다. 자, 이건 맞죠. 자, 이거는 왜 맞냐면은, 자, 성인 같은 경우는 뭐가 더 크죠, 여러분? 성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성인은, 자, 이 가격 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 있죠, 그죠? 이 수요량 감소율 중에, 자, 가격은 5% 올렸는데, 관객 수는 3%밖에 안 줄었으니까, 가격 상승률이 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성인 관람료 수입은 증가한다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자, 이 가격 상승률하고 자, 수요량 감소율을 한번 봤더니만 마찬가지 5% 올렸는데 관객수는 10% 줄었으니까 이건 수요량 감소율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은 판매 수입이 준다는 거죠. 청소년 쪽은. 그래서 니은을 맞는 거죠. 다음에 뒤것을 보면 자, 성인 여성의 영화 관람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 아니죠. 왜냐면은 성인 여성 같은 경우는 뭐가 같아요, 여러분? 이 수요량의 변화율하고 가격 변화율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1이 되잖아요. 그지? 탄력성이. 그러니까 ED가 1이 나오기 때문에 자, 비탄력적이 아니라 ED가 1이 나오니까 같으니까 자, 단위 탄력적이 돼야겠죠. 그죠? 단위 탄력적이다.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에 5번을 보면 자, 영화 관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청소년이 성인 남성보다 높다. 자,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여러분. 왜냐면 이제 성인은 지금 이제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작으니까. 근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니까 탄력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소년이 성인보다 높다. 청소년은 탄력적이고 성인 남성은 비탄력적이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우리 그 ED 그 식 있잖아요. 식을 구해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이 뭐가 돼야 된다? 4번이 돼야겠죠?
자, 마지막 4번 한번 봅시다. 자, 표는 이제 AC 가격 변화에 따른 판매 수입 변화를 나타내는데 분석해봐라. 자, 일단 1번 보시면, 자, AJ 판매량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AJ를 보시면은 가격을 5% 올렸는데 판매 수입은 변화가 없대요.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죠, 여러분? 자, 단위 탄력적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AJ는 단위 탄력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단위 탄력적인 거는 뭐가 같아야죠, 여러분? 가격 상승이라고 이 가격 올렸으니까 판매량이 줄 거 아니야, 그죠? 이 수요량 감소율이 같아야죠. 그래서 여기는 자, 가격 자, 상승률하고 자, 뭐가 같아야 된다? 이 수요량 감소율이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5% 지금 올랐으면 수요량은 5%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판매량은 5%가 줄어야 된다는 거죠. 5% 감소가 돼야지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안 된다는 거고. 다음에 2번 자, BJ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BJ를 보시면은 가격을 올렸더니만 판매 수입이 늘었어요, 여러분. 가격을 올렸을 때 판매 수입이 늘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여러분? 비탄력적인 경우죠. 그래서 틀렸죠.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 AJ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BJ보다 크다. 이게 맞죠, 그죠? 왜냐면 AJ는 아까 단위 탄력적이었고 BJ는 비탄력적이니까 일단 3번이 답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일단 4번에 자, BJ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CJ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BJ는 아까 이제 비탄력적이다 우리가 이야기했었고, 자, CJ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가격을 내렸더니만 판매 수입이 늘어났어요. 그 말은 뭐죠? CJ는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왜냐면 탄력적인 제한은 가격을 내렸을 때 판매량이 이제 판매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동일하다 할 수 없다는 거고. 5번에 자, AJ와 달리 BCJ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그 가격을 AJ, BJ 같은 경우는 올렸잖아요, 그죠? 올렸기 때문에 무조건 AJ, BJ는 판매량 자체는 줄어요, 그죠? 판매량은 줄지만 왜 그러면 수입은 느냐? 왜냐면 이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그 가격 인상률이 수요량이 주는 판매량이 주는 것보다 크면은 판매 수입은 늘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A, B제는 판매량이 준 거고, 여기서 유일하게 판매량이 증가하는 거는 C제죠, C제. 왜냐면 이제 C제는 가격을 낮췄으니까, 그죠? 판매량이 증가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답이 3번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봅시다.